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그래서 이제 4시간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죠. 그죠? 뭐 그냥 막 가요. 그죠? 우리의 기술인데, 이게 막 가요. 그죠? 76페이지로 갈게요. 76페이지 가시면은, 공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갈게요. 76페이지인가요? 76페이지. 공업입지예요. 공장을 어디에다가 입지할까? 그 베버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베버는 비용을 적게 들어가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최소 비용 이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튜넨이 여기도 영향을 줬어요. 아까 튜넨 기억하십니까? 수송비를 여기다도 영향을 준 거죠. 그럼 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도시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가장 강조되는 게 무슨 비죠? 수송비입니다. 가장 강조가 돼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송 비용을 적게 해서 최소로 가야 되고, 그냥요 인건비가 나가요. 자, 옛날에 이제 노동비라고 나왔는데 요즘 또 인건비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돼야 돼서 이건 이제 노동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모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모이면서 집중력이라는 건 자기가 이익을 모이면서 이익을 창출하죠. 그럼 이익은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고. 자, 수송비를 본다면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나가죠.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자, 이걸 갖고 최소로 이제 가서 갑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배번은 최소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자, 의에 보시면은 뭐 세 가지 다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얘기했고, 2번의 별표. 그 배번은 가장 우선적으로 무슨 비를 제일 중요했죠? 수송비. 수송비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노동비도 최소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접 이익은 최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최소 수송비입니다. 자, 최소 수송비로서 수송비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비를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 정리로 갑니다. 자, 우리가 원료 산지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만 원료가 나는 곳이에요. 강물이 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죠. 강물 자원 같은 거. 근데 시장이라는 자체는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시장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로 갈지 시장 소비자로 갈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그냥입니까? 제품을 만듭니까? 여기까지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죠.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제품 수송비가 들어가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오른쪽에 위에 가시면은 보편과 편제, 국지원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용어 정리로 가야 되는데. 자, 국지편제라는 것은 그 지역만 나는 자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료지가 났습니까? 원료지로 가야지만 그 원료에 대한 그 소비를 줄일 수 있죠. 근데 보편이라는 건 뭐냐면 물과 공기예요. 그럼 물과 공기는 아무 데나 얻을 수 있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시장에 가는 게 낫겠죠. 물과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장수 돌침대 들어보셨어요? 별이 몇 개? 뭐 그런 걸 잘 알아? 그러면 돌침대를 만들려면 침대가 무거워요? 원석,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원료 산지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맥주 있어, 맥주. 맥주 지금 땡기세요? 어떡하나? 보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보리도 그냥입니까? 그 지역만 납니까? 그럼 돌하고 틀린 거죠. 보리는 가벼워요. 그러면 시장 근처에 있을 테니까 보리는 끌어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왔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국지나 편제는 그 지역만 국한돼 있죠? 그럼 시장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지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 산지에 있는 게 좋죠. 원료지로 지향하고, 보편이라는 것은 물과 공기는 시장이 낫죠. 그럼 시장으로 가는 거죠. 시장지. 그러면서 아까 장수 돌침대는 원료가 무겁죠. 침대가 가벼워요. 그럼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볍죠. 그럼 무슨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일로 가면서 중량이 점점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해.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자, 보편 원료 같은 경우는 물과 공기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청량음료나 맥주예요. 자, 물과 공기는 그냥입니까? 시장에도 있습니까? 그 원료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죠. 이 제품이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그러면 제품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중량이 점점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중량 감소다, 중량 증가다. 증가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료지는 또 어떤 게냐면 부패하기 쉬운 원료예요. 그럼 부패하기 쉬운 원료라는 것은 꽁치 통조림은 상하기 쉽죠. 그럼 잡아서 바로 통조림 만들어야 되고. 자, 이거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자,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라는 것은 빵과 우유는 그냥입니까? 상하기가 쉽습니까? 두부 같은 거. 그럼 이건 시장지에 있으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거기 원료지수라는 단어가 있죠. 원료지수. 자, 항상 지수가 나오면 분수가 나오고 1로 비교해요. 그럼 위에 게 앞에 게 올라갑니다. 그럼 제품이 올라가겠어요? 원료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국지라는 편제 원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원료 중량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품 중량이 내려갑니다. 그럼 당연히 원료가 무겁다는 것은 얘가 그냥이요 1보다 커요. 그럼 시장이 나요? 원료지가 나요? 1보다 작으면 제품이 크죠? 시장이 낮고 아무데나 입자면 자유입자면 되겠죠. 근데 입지 중량은 아직 안 나오는데 입지 중량은 자 보세요. 원료 지수가 지금 1이죠. 원료 지수가 1에다가 1을 더하면 그냥입니까? 2가 됩니까? 2로 비교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박스로 갑니다. 자, 박스로 가시면은 좌측에 원료 지향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원료 지향은 그냥입니까? 원료지입니까? 그러면 국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중량 감소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고 입지 중량이 2보다 크죠. 부패하기 쉬운 그냥이요 원료예요. 따라서 꽁치 통조림. 적으세요. 꽁치 통조림. 그러면 그냥이야 꽁치가 부패하기 쉬워. 그 원료는 바로 잡아다 갖고 꽁치 통조림 만들어 갖고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은 소비재가 있죠. 그래서 제품 소비가 많이 들어가고 중량 감소해요. 중량 증가해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고 입지 중량이 2보다 작겠죠. 부패하기 쉬운 원료입니까? 제품입니까? 거기다 적어. 두부하고 빵하고 빵은 그냥 유효기간이 있어. 이거 상하지? 그럼 이거 제품이니까 이거는 시장이겠지. 하나만 더 할게. 따라서 유리는 그냥이야 깨지기 쉬워. 그럼 제품 같은 게 부패하기 쉽거나 깨지기 쉽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오른쪽에 원료 지수로 가시면 1보다 크면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 그 다음에 1이면 자유입지. 입지 중량은 2와 비교한다 했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트랜스 한다는 거예요. 수송선을 바꾸는데. 자, 만약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서울에 지금 그 책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책상은 그냥요 제품이에요. 원목이 원료죠. 그 원목을 배로 실어놔서 부상하게 내렸는데 자, 이걸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여기서 공장 만들면 그냥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중간 지점에서 수송선이 바뀌죠.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간 지점, 적한 지점.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라는 건 수송선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거죠. 거기서 총 운송비가 최소인 수송 적한 지점이 입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야 운송수단이 바뀌어. 그거 나오면 예측하면 되고 노동비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건 그냥이야 노동비를 아끼려고 그래. 저임금 지역이죠. 그래서 노동지향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수송비의 최소 지점에서 노동비가 최소인 지점으로 옮긴다. 그럼 만약에 수송비가 딱 나갔더니 25원 더 나갔지만 노동비를 200원 줄여. 그럼 노동비가 더 중요한 거지? 훨씬 큰 거죠. 그러면 최소 수송비 지점보다는 최소 노동비 지점으로 입지하는 거고 그 노동은 당연히 수송비 비중은 아니죠. 노동비가 입지에 큰 영향을 주는 저임금 지역에 있어야 된다. 자, 집적은 그냥 있어? 모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집적 이익이 최대라는 단어가 있죠. 그 집적 지향은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유리 만드는 공장하고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기술 연관성이 높죠. 수송
비중이 적고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밑에 경제 기반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울산은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돼 있죠. 그냥이야 기반이야. 수출 산업이에요. 뭐 그게 잘 되면 또 그 안에 있는 비기반에 연을 쓸 수 있죠. 넘겨볼게요. 그러면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냥이야 지역 밖으로 수출해. 그럼 기반 산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거제는 조선소가 유명하죠? 배를 거제도에서 이용해? 그렇진 않잖아요. 수출하잖아, 수출. 맞아요? 그러면 여기 고용기구가 적어지겠어? 거제 많아지겠어? 그러면 식당도 많아지지. 그 식당 같은 게 비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의 주민의 소비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냥인데 기반 산업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비기반에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천시에 들어서면서 또 이천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있고 그게 용인으로 약간 좀 옮겨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용인의 땅값이 올라갑니까? 인구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기반 산업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찍어줄게. 밑에 가시면 입지계수 있지? 별표 3개. 경제 기반 성수는 아직 보지 마세요. 15대 나오고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그냥이야 나오는 거 먼저 해야 돼. 내 말이 틀려? 맞지?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지금 해봤자 헷갈려. 그럼 그냥이야 한 7, 8월 가서 해야 돼. 어차피 할 거 나중에 하면 좋지. 그렇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하면 7, 8월가 뚝 까먹거든. 나도 힘들어, 그죠? 근데 입지계수는 맨날 나오거든, 그지? 그냥 이렇게 할게. 입지계수 할게. LQ라고 합니다. 입지계수는 대구는 섬유산업, 울산은 자동차 이렇게 특화돼 있죠. 그럼 특화가 됐냐 안 됐냐를 따르는 게 입지계수라는 거죠.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나타내요. 그것이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를 얘기를 해서 그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전국이 중에요, 지역이 올라가요. 전국이 내려가죠. 무조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돼 있죠. 섬유에 대한 구성비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또 산업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자 수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대한 섬유 구성비는 작겠죠. 그럼 얘가 20% 나오고 얘가 10%면은 2가 되죠. 그냥요 1보다 커요. 그럼 비기반, 기반 산업으로 판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기반, 비기반. 그럼 어떻게 돼요? 섬유가 부족하죠. 비특화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Q가 1이면 지네들이 알아서 처먹죠. 그럼 지네들이 생산해서 지네들이 다 소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급자족. 들어보셨어요? 원시 시대에 자급자족. 그럼 지네들이 하지 수입 수출을 안 하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근데 봐봐.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역이 있으면 전국이 있으면 자,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X와 Y 산업이 있죠. 그럼 산업이 하나예요. 전체 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으로 가는 거죠.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 그래서 그냥 가볍게 대구의 전체가 100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섬유 산업에 고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20%. 근데 전국은 틀릴 수도 있죠. 전체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갑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1000명 중에서 100명이라면 따라서 10%. 그러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1보다 크다는 거 2가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예제 문제 있어요? 그 예제 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입니까? 전국은 다 같습니까? 자, 여기서요. 인류를 초과하는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봐봐. 그냥이야 전국은 다 같아. 자, 찾아볼게요. 전국의 합계가 6,250이라고 돼 있죠. 그게 전체 산업이에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원하는 건 X 산업입니까? 그럼 3,350이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0.536이 53.6%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냥이야 그 도시만 구하면 돼. 그래서 이 숫자보다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도시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1보다 커야 되니 얘보다 그냥이다 커야 된다. BC가 선택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A는 얼마에 얼마예요? 1000에 400이 되죠. 대답 좀 해줘. 그러면 0.4니까 얘보다 작죠? 2를 초과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B는 얼마에 얼마 이제 얘기해 줘야지. 잘한다 이제 1200. 0.6이죠? 어머 1보다 높네. 그럼 얘는 2를 초과하겠네. 그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전국은 같다. 지역이 틀리는 거죠. C는 얼마에서 얼마예요? 1100에서 650이니까 밑에 다 계산해놨죠? 자, 1150에서 650이니까 0.565죠? 어머! 그냥이야 밑에보다 커. 그럼 1보다 크겠네. 이 두 가지가 선택되겠네. 그 다음에 D는요. 2100에 1000이죠? 1100에 1100. 그럼 0.524니까 얘를 안 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이야 전국은 같아. 그 도시가 밑에보다 큰 걸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각각 구하면 입지계수가 나오긴 해요. 근데 입지계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죠? 그러면 누가 선택한다? B하고 C가 2를 초과하겠죠. 그거 거의 90%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재수 없이면 걸려요.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제기반 송수는 아직 보지 마세요. 계산도.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가시면 상업입지라는 게 있어요? 상업입지 들어갑니다. 서비스업이에요. 자, 상업입지론. 자, 크리스탈러는 그냥 크시라고 할게요. 크시. 크시는 중심지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론이 있고, 이제, 여러분, 네일리의, 따라서 중력 모형. 만류 인력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 끝나면 만류 인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만류 인력이 아니야.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야.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중심지예요. 중심지는 상점이 상가가 있는 곳이에요. 상업용이죠.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포가 있어요. 그럼 갑돌이가 슈퍼를 차려요. 그냥해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아까 정상이윤 기억하시죠? 그 정상이윤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만 최소 요구치가 돼서 우리가 만약에 100명 정도 와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걸 따라서 최소 요구치. 이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요거 최소 요구범인데 근데 그냥에 대해 더 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거리는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없어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강의 끝나갖고 저기 서울에 있는 명동에 중국성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배고파갖고 탕수육 한 30그릇 하고 짜장면 한 5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 여기 부산인데요. 그럼 죽이려고 하겠죠. 그냥입니까? 배달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는 자기가 가겠다는 거리예요. 최대한 교통비를 지불하고. 여기 근처에 대형마트가 무슨 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마산까지 갈까? 안 가죠. 가겠다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자. 그럼 이마트가 그냥 내 상권을 분석해야 돼. 전국을 다 커버해? 그렇지 않아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도달 범위를 따라서 상권을 보는 거야, 상권을. 그렇지? 그래서 요게 수요가 0인 곳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수요가 1이야, 0이야. 그럼 이걸 지나면 수요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이야 계속 기업을 점포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그러면 그 성립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그냥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돼요. 최소 요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커야 되고 요구치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가볼게. 크시가 얘기한 중심지로는 3차 산업의 입지로서 서비스업을 얘기한다. 의의 2번 굵은 글씨. 그러면 얘는 중심지로서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죠. 중심지의 상호작용이에요, 형성과정이에요. 중심지의 상호작용은 만류 인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심지 간에 끌어당긴 인력이 아니라 형성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중심지와 배우지는 같다, 다르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이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예요. 상권은 들어봤나? 상권이 배우지야. 그럼 상권이 그냥이야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야. 그러면 중심지는 상점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 중심지가 그 주변의 배우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러면 이 학원이 그냥이야 여기 중심지야.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 지역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재화를 공급해 강의 서비스를 해. 제공하고 있지. 그래요? 배우지는 상권이죠. 중심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곳인데 일본에 그냥 밑줄 치는 데만 실질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2번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적 넓이에요. 그럼 배우지의 범위는 상품 가격과 그 소비자가 그 상점까지 오는데 교통비에서 또 결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우지의 범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변합니까? 발달할수록 더 확대되겠죠. 경쟁업자가 또 출현하겠죠. 배우지를 또 차단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6번만 체크하세요. 여기 상권은 그냥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지역 면적이 넓고 고객의 경제적 수준이 배우지의 조건이죠. 맞나요? 상권에 따라서 넘기시면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근데 뭐 퍼센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제일 큰 상권이 1차 상권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를 처먹어? 60에서 70%만큼 먹는 거죠. 그럼 나갈수록 그냥이야 상권이 좀 덜 먹어. 적어지죠. 2차가 20%, 나머지가 50% 먹는 거예요. 자,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립하기 위한 이윤을 발생하는 최대 최소 수요 수준으로서 판매 수준을 또 범위로 적을 수 있죠.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란 뭐예요? 여러분이 마산까지 이마트 가진 않죠? 그러면 그 소비자가 물품 구입해서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오는 거리죠. 그래서 고객에게 재화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거리라는 거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마산까지 사니까 교통비가 더 들어가. 큰일 나는 거야. 이 얘기도 안 하네? 그냥이야 최대한 거리야. 최대한 거리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해는 됐는데 얘기는 안 해. 자, 그래서 그러면 2번 별표. 자, 요거는 수요가 1이야, 수요가 제로야. 제로야, 제로. 1이면 이 범위가 또 있는 거죠. 지가 나가서 또 처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가 제로니 여기가 한계지. 아까 봐봐. 한계지는 그냥이야 지대가 제로였어요. 그럼 거기가 범위라는 얘기죠. 수요가 0입니다. 2이다 0이다? 0. 그럼 0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나왔었어. 근데 중심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재화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자, 그럼 가봐. 그거 알아? 요구르트? 요구르트? 다시 한번 주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요구 수익률도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러니까 요구는 최소가 되거든요. 그럼 요구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구가 나오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최대가 커야 되는 거죠. 제어도.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틀리면 아주 집에까지 쫓아갈 거야. 그럼 일로 와봐. 투자하려면 기대가 커야 돼, 요구가 커야 돼. 어지러워. 어지러워. 요구는 작아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되죠. 오늘 이것만 할까? 금융에서 저당 수익률이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커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커야죠. 투자자가지. 맞출 수 있어? 틀리만 해봐. 오늘 와서 가르쳐준 거야. 요구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모두 다 가야 돼요. 투자론에서도 그렇고 다. 아시겠죠? 그죠? 꿀팁을 가져갔어? 그러면 기대가 커야 돼, 요구가 커야 돼. 기대가 커야죠.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따라서 요거는 작아야 된다. 그죠? 그 기대가 커야죠. 요구치가 커야 돼, 제어도면 커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금융 파트에서 투자자가 저당 수익률을 먹어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커야 돼요? 어머, 공부 많이 했네. 분위기가 안 좋네. 그럼 모든 요구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거기서 적어. 요구는 작아야 된다. 그래도 틀려 모의고사 보면 요구가 더 크대. 미치겠어.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지면 죽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는 이 중심지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이마트만 있어. 동네 슈퍼도 있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차, 중심지, 중차하고 저차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가 가깝죠? 가까워. 그럼 조금 나오면 중형마트가 있고, 고차가 대형마트예요. 그럼 이마트가 그냥입니까? 거리가 더 멉니까? 멀고 그냥이야? 더 규모도 커. 그러면 더 상권도 크지? 그럼 배우지도 크고 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 가지 기능한다는 거지. 동네 슈퍼는 멀어, 가까워. 기능이 적죠? 규모도 작고. 자, 동네 슈퍼 가면은 아이 쇼핑이 가능한가요? 시식이 가능해요? 시식?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신고해요. 근데 대형마트 가면은 아이 쇼핑만 해요? 시식도 가능해요. 2시쯤 또 이마트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딱 가고 배고프면 어느 코스부터 가? 고기부터 가지, 고기. 가서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럼 그냥이야, 어디로 가 또? 과일로 가서 좀 입가심 한 다음에 커피를 마시지. 그럼 한 끼가 다 끝나지. 그럼 대형마트 가서 기능이 크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 대학교 가까워, 초등학교 가까워.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죠?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래라. 부산대학교 우리 집 옆에 있는 데 그러지 말고. 그럼 대학교가 다 가까운 멀죠. 그럼 대학교 간에 걸려도 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앞에 동사무소가 있죠. 또 가면 구청이 있고 시청이 가까워 더 멀어. 또 그래라 부산시청 우리 집 옆에 그러지 말고. 그럼 시청이 그냥이야 하나밖에 없어. 동사무소는. 그럼 수가 많죠. 그럼 얘가 중심인수가 많아서 시청으로 갈수록 따르세요. 피라미드. 그럼 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자, 동네 슈퍼는 중차 옆에 있는데 고차로 찍어들죠. 그럼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들죠. 그럼 고차로 갈수록 늘어난다, 줄어든다. 가볼게요. 3번 보고 있어요? 2번 고차가 그냥입니까? 최소율 고치도 높습니까? 넓은 시장이죠. 그 다음에 규모도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그러면은 중심지간, 그러면 숫자는 적잖아요. 그럼 중심지간의 간격은 어떻게 돼요? 넓죠. 얘기해봐. 거리가 멀어 그 수가 적겠죠, 그죠? 그럼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죠. 그래서 중차에 포함한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중심지간의 간격이 또 좁아질 수도 있고요.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로 가요, 고차로 가요. 저차 중심지가 세태될 수도 있죠. 왜? 고차가 다양하니까.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고차로 간다는 게 고차는 그냥 해요. TV도 팔아요.
여러 가지 다 팔잖아요. 그 다음에 단일이라는 게 좋아요? 다수가 좋아요? 원형보다는 정육각형이 낫죠? 그래서 원형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라면 허프가 있어요. 허프도 중심지론을 얘기했거든요. 8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허프 있어요? 자, 허프도 중심지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프가 크리스탈러가 중심지론을 얘기하면서 크리스탈러는 조금 수요자의 분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이에요. 근데 얘는 수요자의 개성입니다. 수요자가 가는 개성. 거시적이겠어요? 좀 미시적이겠어요? 미시적. 그러면 숲을 보면 그 안에 나무를 본 거죠? 지금 크리스탈러 허프 있어요? 허프는 자 3번을 한번 가보세요. 크시가 수요자 분포 거시적이라면 허프는 그냥 다 수요자의 개성이다. 거시적, 미시적. 미시적을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더 강조한 거예요. 맞아요? 그 모의고사에 크리스탈로 나오면 미시적이야, 거시적이야. 허프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거요. 거시적과 미시적은 달라요. 거시적은 전체 그냥입니까? 숲을 봅니까? 그럼 미시적은요.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크리스탈로는 개성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분포하는 건 맞지 그 속마음을 못 들어간 거죠. 그럼 크리스탈로 나오면 미시적이야, 거시적이야. 허프는 미시적.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야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얘기야. 어렸을 때 아이들이 돌잔치 하게 되면 그냥이야 남자들이 빨개 벗고 찍어. 그래서 시골에서 얻은 분이 올라오셨어요. 어르신네가. 야한 게 아니야. 그때 상황이야. 그 놈을 딱 보니 어머 그 자식 거시기가 크네. 그러면 크리스탈로는 미시적이야, 거시적이야. 거시적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자, 그래서 시전했는데 와 이건 모의고사 안 틀려요. 모의고사 내가 데이터를 봤더니 다 맞춰 이건요. 미치겠어요. 크리스탈은 뭐? 거시적. 허프는 이거 수강생들이 만들었는데 따라서 미시족. 그냥이야 히프가 좀 나왔어. 아 이거 안 먹겠자 몰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5쪽 가시면은 4번 있어요. 4번 4번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허프는 소비자는 여러분들 소비자니까 먼 데 선택해요. 자기 가까운 데 선택해요. 당연하죠. 그런가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나중에 기출 문제가 아주 오래됐던 것이 자 고차는요 지금의 그냥입니까? 대형마트입니까? 지금 옛날에는 대형마트가 없었잖아요. 이마트 같은데. 근데 저차는 그냥입니까?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입니까? 그러면 허프는 벌써부터 대형 할인점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차는 자 동네 슈퍼는 파는 물품이 그냥입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편의품밖에 안 팔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이마트는 가구도 팝니까? 모두 팔아요. TV도 다 팔잖아요. 맞아요? 껌 하나 살러 이마트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 봐봐요. 얘가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거를 출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게 기출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자 지금 고차가 그냥입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까? 먼 거리는 아니죠. 한 100m나 떨어졌으면은 우리 집 앞에 코앞에 저차가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고차로 가는 건 왜 그러냐면 자, 이 이마트를 간다면 그냥이야 가서 카트를 끌어요. 그럼 껌 하나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이야 물건을 싸. 그럼 하나의 목적이야? 다목적이야. 다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목적 구매를 원한다면 고차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남편께서 여보 이마트 가자 그러면 어머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인근에 그냥이야 구멍가게를 지나쳐. 고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크리스탈러야 허프야. 허프 이론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제가 83페이지서부터는 따라서 중력 무형, 만류 인력. 지금하고 다르죠? 아까는 중심지의 형성인데 얘는 중심지의 상호작용이 유인력이에요. 여기가 갈려져야 돼요. 그럼 오늘 했던 게 이제 프린트인데 자, 넘겨볼게요.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좀 문제를 풀겠습니다. 86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집심, 산재, 집재, 국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심은 그냥이야 도심에 모여. 배우지 중심지죠. 백화점이나 우리가 도매점 이런 게 잘 나와요. 백화점과 기금속점. 근데 산재는 그냥이요 동일업종끼리 흩어져요. 그러면 모이면 안 좋죠. 그럼 세탁소나 자파점 같은 게 잘 나와요. 자파점 여러 물건이니까 세탁소 되게 잘 나와요. 세탁소는 같이 있으면 싸우죠. 그러면 한 점이 개업했어요. 그럼 다리미 하다 그냥이야 다리미 갖고 가서 지지죠. 그럼 이발소는 뭐 갖고 나갈까? 체크하셨죠, 그죠? 무기가 있어요. 흩어져야 되고. 집재는 그냥이야 같은 업종이에요. 자, 가구점 같은 경우 같이 있죠? 공구상 같은 게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집재고. 국부족은 모이기 모르는데 동종업종끼리 외곽에 모이는 거죠? 국부족이라는 자체가 국지적이라는 얘기예요. 농기구점은 그냥이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 모이는데 딱 흩어지는 건 그냥입니까? 산재 하나입니까? 도심에 모이면 뭐죠? 집심. 저기 외곽에 변두리에 국부족으로 모이면 국부족 집중. 가스업종끼리 모이면 집재라는 거죠. 맞죠?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도시공간하고 입지를 같이 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럼 갈게요. 1번. 자, 동심원은요, 자, 상상을 하면서 중전이었죠. 점. 점이 기억하세요? 점이 그냥입니까? 불량 주거지대입니까? 그럼 안쪽으로 올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부채 들고 선형이 부채선자죠. 그러면 교통을 강조했죠. 그러면 고소득, 주택 구입 능력의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주거 간선도로에 그냥입니까? 인근에 입지합니까? 맞죠? 그거 알아요? 2분 똥집? 그러면 그냥이야 똥집이야. 그러면 유사활동은 그냥이야 모여 있어야 돼. 분산이 아니라 집적이 되겠죠. 그거 하나 틀렸죠. 입지적 양립이야 비양립이야. 비양립은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공간 구조가, 자, 생각해 보세요. 선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형은 교통축에 고득이 가까이 쓰려고 하죠. 그럼 지대지불능이 중요하죠. 그럼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있겠죠. 없다, 있다. 자, 아까 5번 문제가 아까 그 박스였어요. 자파점하고 세탁성은 산재 맞죠? 백화점과 기금성은 집심이죠, 집심.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86페이지 다시 가시면 그 박스 있죠? 박스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대짜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딱 적어도 이제 이 출제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부 그 일반 공인 자격증을 출제를 못 하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출제하면 이런 게 딱 객관식에 들어와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시 갈게요. 집심은 그냥이야 도심에 모여 있어. 아까 기금석 기억나시지? 백화점 요게 집심이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모이긴 모이는데 그냥이야 저기 외곽 변두리. 국지적이라는 것은 농기구가 농촌에 있잖아요. 국부적으로. 근데 얘는 국부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집재와 산재가 바뀌죠. 집재는 그냥이야 같은 업종끼리 모여. 어디 가면 유명 가구단지 같은 게 있잖아. 공구상. 자, 산재는 아까 세탁소는 뭐 갖고 나와? 다리미 갖고 나와. 죽여버려. 그래서 산재는 분산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네일리의 중용 모형으로 갈 거예요. 다음 주 가니까 여기까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